써니사이드 프로젝트 12번째 계명은 칭찬이 불편하다.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한다 입니다. 칭찬 실험으로 유명한 캐롤 드웨그는 지능이 뛰어난 아이가 왜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까에 대한 의문을 두고 연구를 했는데 그 해답을 칭찬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5학년인 타마스는 상위 1% 중에서도 1% 안에 드는 똑똑한 아이라 공부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아버지에 따르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시도도 하지 않고 즉시 아주 빨리 포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분법으로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으로 나누고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타인의 판단이나 평가가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체스 천재 바비 피셔는 그랜드마스터가 되고 난 후에 한동안 사라졌었죠. 완벽주의와 수수께끼 같은 성향으로 알려진 그가 세간의 평가나 평판에 민감했었는지는 그의 복잡한 성격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에게서 영감을 얻은 영화 Searching for Bobby Fischer에서는 승부의 세계에서 흔히 겪는 승자의 고통과 압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면 당연한 걸로 여겨서 질까봐 무서워요. 최고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질 수도 있고 저도 괜찮으니까 하고 주인공은 그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아이가 이겨서 승자가 되면 기쁨은 잠시고 다음 경기에서 질까봐 사람들이 나를 똑똑하다고 보지 않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차라리 자신에게 재능이 없었더라면 할 필요도 없는 걱정과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게 되죠. 내부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칭찬이 아이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이 부담스러운 적이 있으셨나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인들의 립 서비스가 불편하더라고요. 옷이 예쁘다, 머리가 예쁘다 하면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안부 인사처럼 예의로 하는 말이니 그러려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땡큐 하지만요. 칭찬이 위험한 것은 내가 느끼는 것과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의 나는 누가 봐도 끔찍한 모습이었는데 너무 예뻐요. 어쩜 그렇게 항상 예쁘세요? 하면 항상 예쁜 거 아닌데 조금 전에 내 모습을 봤더라면 그런 말 못했을 텐데 하는 강한 부정의 마음이 생겨 칭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나중에 엉망인 상태에서 마주치게라도 될까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 못하는데 너무 맛있다고 어쩜 그렇게 요리를 잘하냐고 하면 요리를 모르거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신이 들 수도 있죠. 또한 내가 한 게 마음에 안 들고 만족스럽지 않은데 역시 최고야. 진짜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하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칭찬을 듣고 나면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숨은 뜻이 있나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판단이나 평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85%의 미국 부모들은 아이에게 똑똑하다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스티커 차트를 붙여놓고 아이를 컨트롤하는 도구로 보상을 사용하고 있죠. 자존감을 강조하면서 아이들 기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칭찬만 해대고 경쟁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소리를 질러도 제재하지 않고 학교에서 규칙을 안 지켜도 아이 기를 죽인다며 선생님에게 따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들이 많아지는 건 다른 사람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아이와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태도입니다. 아이의 자존심을 키워줘야 한다고 경쟁을 없애고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는 태도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너라고 트로피를 주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한 고등학교 농구 경기에서 점수 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점수를 산정해 게임에 뛰고 있던 선수들조차 도대체 몇 대 몇이냐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하죠. 어떤 교육부에서는 아이의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 빨간 펜을 쓰는 대신에 보라색, 초록색, 파란색을 쓰도록 교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판 대신에 칭찬받을 만하지 않은데도 항상 칭찬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선생님이 낮은 점수를 줘서 아이의 자존감을 망쳤다고 불만을 가져서 선생님은 아이의 점수를 높게 주거나 결정적인 피드백을 주는데 압박을 느낀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팀이 졌을 때도 아이들의 자신감에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코치나 심판을 비난합니다. 자신이 아닌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칭찬만 받은 아이들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자신은 똑똑하게 태어났다고 믿어서 새로운 어려운 과제를 접근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요. 잘 못하게 되면 더 이상 똑똑하다는 소리를 못 들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타마스처럼 자신이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일은 시도해보지도 않고 즉시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 대학생들도 극도의 칭찬을 들으면 A를 못 받을까봐 클래스를 드랍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할까봐 뭔가에 커밋하는 걸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칭찬은 일이 끝난 다음에 보상으로 받는 스티커와 같습니다. You are so smart. I'm so proud of you. Good job. Nice work. 같은 말은 결과에 포커스를 두고 다른 사람이나 부모의 승인과 판단을 받게 됩니다. 스티커 같은 칭찬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내적 동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의 인정과 승인, 박수에 민감해서 다른 사람이나 부모의 인정이 없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었던 노력이나 헌신은 무시되죠. 다른 사람의 인정이 중요해지면 결과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든 잘하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로 자신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격려는 노력과 향상에 초점을 두고 부모의 승인이 필요 없죠. 아이가 성취의 주체가 되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인정이 아닌 노력하려는 태도와 도전 정신을 격려하기 때문에 시도는 가치가 있다는 걸 배우게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해보는 연습은 아이에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생각하는 힘을 주고 일단 시작하면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든 스스로 해결해 가려는 의지를 주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격려를 받으면 어려운 도전도 재미있고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라 노력과 헌신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력과 헌신의 아이콘인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하면서 계속 시도한 결과 안 되는 7,000가지 방법을 알아냈고 마침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되는 방법을 알아내서 인간에게 편리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벤 고흐는 자연스러운 팔을 그리기 위해 88,000번을 그렸다고 해요. 또 파격적인 방식과 기법 때문에 처음에 미술계의 혹평에 시달렸던 추상 표현주의와 액션 페인팅의 선구자 폴 락은 나중에는 미술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게 되었죠. 노벨상을 2번씩이나 받았던 메담 큐리는 그 분야에서 함께 일했던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한 결과 핵 물리학에 지대한 공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평가나 판단이 아닌 내부의 동기에 의한 노력과 헌신은 어려운 과제에 계속 도전하게 되고
몰입을 통해 되는 방법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언가를 알아내는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오래전에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원해서 나의 생각대로 시도해보는 경험은 바로 그런 즐거움을 줍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알기 위해 나아가는 노력과 헌신의 과정을 통해 오는 기쁨이죠. 그것은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히말라야를 오르건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든 로봇에 또 자동차에 심취하든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몰입을 해서 아하 이거구나 하는 모면을 갖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일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그 결과만 보고도 와우 대단하다 하는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해봐야지 압니다. 해보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성취도 하는 경험을 어려서부터 많이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도전을 받으면 잘 못했어도 재미있었고 도전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노력하더니 원하는 점수를 받았네. 기분 좋겠다. 엄마도 너가 기쁜 걸 보니까 엄마도 아주 기쁘다. 아침마다 3점 슛을 열심히 연습하더니 이번 경기에서 시도도 하고 몇 번 성공하더라. 기분이 어땠니? 노력한 보람을 느꼈니? 하고 성취는 아이에게서 오고 그 기분도 아이가 느끼게 하고 부모는 아이의 성취를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죠. 반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때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서 속상하겠다 하고 아이의 기분이 나아지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중요한 건 네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거야. 잘 되리라고 믿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지 뭐. 넌 어떻게 생각해? 하고 격려해 주세요. 부모는 아이가 자신을 존중하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노력과 향상을 계속적으로 지지해 주면 됩니다. 격려는 잘했다, 못했다 하는 판단이 아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관찰입니다. 코치가 선수들이 더운 여름에 떼약볕에서 힘든 훈련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옆에 붙어서 박수치고 더 빨리를 외치는 것과 같이 누구보다 더가 아닌 나 자신 속에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라고 격려해 주는 것과 같아요. 비난이나 판단 대신에 향상을 위한 질문을 통해 아이가 과정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칭찬이 아닌 격려를 해주세요. 어떤 부분을 네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대신에 어떻게 한 건지 얘기해 줄래? 힘들 때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어? 어떤 걸 배웠는지 이야기해 줄래? 더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게 있었니?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하고 싶니? 다른 사람의 판단, 평가에 덜 신경 쓰고 엄마, 나 잘했어? 하는 질문들을 덜 하고 자신의 생각, 도전, 발전에 더 신경을 쓰게 해야 합니다. 드레이커스는 화초가 물이 필요하듯 아이들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내가 아이를 더 많이 격려할지 나의 칭찬 방법을 바꿔보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